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린트 페이지 5페이지 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호도법에 대해서 배우면서 각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호도법으로 표현된 각을 60분법에서는 몇 도인지 이렇게 왔다 갔다가 빠르게 돼야 된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될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기본은 파이가 180도입니다. 그러면 이 파이는 360도임을 알고 있어야 되고 2분의 파이는 90도. 그 다음에 반드시 알아야 될 각도로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는 몇 도? 30도입니다. 또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는 60도. 그 다음에 4분의 파이. 45도입니다. 여기에서 반 나눠주고 반 나눠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한다면 2분의 3파이가 270도인 것까지. 얘네들은 진짜 빠르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각입니다. 오늘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일단 원을 그리고 원이 좀 크네. 그래서 부채꼴을 그려볼게요. 원의 중심은 여기, 반지름 R, 중심각 세타. 선생님이 중심각이 세타 라디안이고 반지름이 R인 부채꼴을 그렸어요.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즉 요 길이, 이 길이와 이 부채꼴의 넓이를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비례식을 세울 거예요. 우리가 중심각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호의 길이는 커지겠죠, 비례해서. 따라서 비교를 이 부채꼴과 원의 중심각은 360도, 즉 2파이로 해서 비례식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중심각의 크기 먼저, 그 다음에 호의 길이. 부채꼴에서 중심각은 세타죠. 원에서 중심각은 360도, 다시 말하면 2파입니다. 호의 길이는,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는 선생님이 구하고 싶은 L이에요. 그러면 원한테서 호의 길이는 2파이 R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죠. 그런다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기 때문에 2파이 L은 2파이 R 세타가 됩니다. 그럼 2파이 약분하면 뭐가 되죠? L은 R 세타가 돼요. 다시 말해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중심각 세타와 반지름 R을 곱하면 호의 길이가 됩니다. L은 R 세타구나. 그래서 우리 반지름의 길이가 2고 각도가 만약에 3분의 파이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방금 R 뭐라 그랬지? 2라 그랬나? 2고 3분의 파이라면 3분의 2파이가 L이 된다고요. 얘랑 이 곱하면 L의 길이가 나온다고 우리가 공식을 유도했습니다. 그럼 이제 넓이 공식은 어떻게 될까요? 넓이 공식도 마찬가지로 비례식을 세울 거예요.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중심각과 이번에는 넓이로, 도형의 넓이 비례식 세우겠습니다. 부채꼴의 중심각은 세타, 원의 중심각은 2파이. 부채꼴의 넓이는 내가 구하고 싶은 S, 면적은 우리가 S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원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파이 R 제곱이 되죠. 그러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기 때문에 2파이 S는 파이 R 제곱 세타가 돼요. 다시 말하면 파이 약분하고 2로 나누면 부채꼴의 넓이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R세타가 L이라는 걸 방금 유도했기 때문에 2분의 1 R제곱 세타를 이렇게 바라본다면 R세타 대신에 L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공식도 유도할 수 있을까요? 2분의 1 R, L. 그래서 넓이는 두 가지 공식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중심각을 알고 있을 때는 얘로 계산하는 게 편하지만 호의 길이를 이미 알고 있다면 아래처럼 계산하는 게 편합니다. 다시 넓이 공식 2분의 1의 R제곱 세타. 그 다음에 넓이 공식 또 다른 거 2분의 1 RL. 얘랑 곱하고 반으로 나누면 이 넓이가 나온대요. 그러면 우리 빈칸 채워보고 해봅시다. 스스로 한번 빈칸 채워보세요. 시간 줄게요.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는 우리가 R, L, 세타, S 이런 것만 표현하면 돼요. 문제 6번에 1번. 반지름의 길이가 6이니까 R이 6이네요.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니까 세타가 3분의 파이네요. 이랬을 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해달라라고 했네요. 호의 길이는 L로 표현한다 그랬고 넓이는 S로. L은 공식이 R 세타였죠? R은 6, 세타는 3분의 파이. S는 공식이 두 개 있었어요.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L. 우리가 L을 방금 구했으니까 2분의 1 RL 공식으로 쓰겠습니다. R은 6, L은 방금 구했죠? 2파이라고. 따라서 답은 6파이가 되겠죠. 2번도 볼게요. 호의 길이가 3파이, 넓이가 3파이래요. 다시 말하면 L은 3파이, 넓이 S는 3파이래요.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달래요. 즉 R과 세타를 구하는 거죠. 공식에 의해 L은 R세타,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해도 되지만요. RL로 하려고요. 왜? L이 뭐인 거 알고 있어요? 방금 문제에서 알려줬죠. L은 R 3파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해보면 3파이인 것을 여기다가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2분의 1 R. L은 뭐예요? 3파이예요. 근데 그 값이 문제에서 얼마라 그랬죠? 3파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R은 얼마죠? 2가 되겠죠. R이 2인 걸 얘를 1번이라고 할게요. 얘를 1에 대입. 그러면 3파이는 R이 2니까 2세타. 세타는 2분의 3파이. 세타도 구했고요. R도 구했으니까 문제 해결. 문제 7번에 두 문제를 풉니다. 시간은 2분 30초 정도 줄게요. 3분 정도 줄게요. 충분하니까 각자 풀어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호 AB의 길이는 50이래요. 조금 더 두꺼운 걸로 써볼게요. 그다음 호 CD의 길이는 20이래요. 그리고 AC의 길이는 24래요. 그러면 우리가 부채꼴 모양에서 봤을 때 큰 부채꼴의 반지름은 R이라고 둡시다. R, 대문자 R. 작은 부채꼴의 반지름은 스몰 r이라고 둘 거예요. 중심각은 두 개 모두 다 세타라고 둘 거예요. 그럼 저 숫자 20, 24, 52를 한번 표현해 봅시다. 20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R 세타로 표현할 수 있죠. 52는요. 반지름이 대문자 R인 R 세타로 52를 표현할 수 있죠. 공식에 의해. 24는요. 그렇죠.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을 뺀 게 24임을 알 수 있죠. 각각 1번, 2번, 3번씩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네들 이용해서 식 3개, 문자 3개니까 R 세타를 구해야 되죠?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렇죠. 2번식에서 1번식을 빼고 싶어요. R 세타 빼기 R 세타를 하면 2번식의 우변 52에서 20을 빼서 32가 되겠죠. 그럼 세타로 묶는다면 대문자 R 빼기 소문자 R은 32예요. 3번식에서 R 빼기 R이 24라고 했으니까 24세타는 32예요. 세타는 얼마가 되죠? 24분의 32. 8로 나누면 38에 24, 48에 32. 그래서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세타는 3분의 4 라디안입니다. ABDC의 넓이를 구해달래요. 봤더니 우리 색깔을 조금 진한 색으로 요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뺀 넓이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식을 쓴다면 너무 두껍다. 도형 ABCD의 넓이는 큰 부채꼴의 넓이에서 큰 분월 빼기 작은 부채꼴의 넓이 작분월으로 계산해야 돼요. 큰 부채꼴의 넓이는 우리가 2분의 1 R제곱 세타랑 2분의 1 RL 있는데 L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RL 공식으로 써서 구해볼게요. 2분의 1 대문자 R L L2라고 아까 큰 거는 그 다음 작은 거는요 2분의 1 R L1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L2 L1의 값은 알아요. 52, 20임을. 근데 반지름은요? 반지름은 아직 안 구했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 아까 구했던 1번식, 2번식에서 한편 R 세타는 20이니까 R 세타가 20이다. 그럼 R은 20 곱하기 4분의 3이니까 15가 되겠죠. 또 대문자 R 세타가 20이니까 세타 대신에 3분의 4 대입해서 대문자 R은 20 곱하기 4분의 3 이게 또 20이죠. 셈이 R 세타가 50이죠. 오타 수정할게요. 큰 부채꼴의 호의 길이기 때문에 52가 되고 계산하면 4, 1은 4, 4, 3, 12 그럼 39가 되겠다. 그래서 큰 반지름은 39 큰 부채꼴의 호의 길이 52 빼기 2분의 1의 작은 부채꼴의 반지름 15 작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 20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어와서 여기서부터 계산을 할게요. 39를 40 빼기 1로 볼 거예요. 40 빼기 1로 볼 거고 2분의 1 곱하기 52는 26으로 볼 거예요. 됐니? 그 다음에 뒤에는 150이죠. 그러면 40 곱하기 26 계산해 봅시다. 6, 4, 24, 2 올라가고 4, 2, 8, 10, 40 빼기 26 빼기 150. 다시 말하면 176을 빼야 되는 거죠. 1040 빼기 176.
1의 자리 4. 그러면 빌려줬으니까 3에서 7 빼서 6. 또 빌려줬으니까 9에서 1 빼서 8. 답은 864고 지금 단위가 있으니까 미터 제곱이라고 써야 되겠네요. 넓이. 아까 답은 세타는 단위를 적지 않으니까요. 이제 문제 해결하기 해봅시다. 문제 해결하기 풀어볼 시간 1분 줄게요. 풀어보세요. 1분 30초 줄게요. 같이 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중심각의 크기가 1라디안인 부채꼴을 나타낸 것이다. 1번 반지름의 길이가 1, 중심각의 크기가 2라디안인 부채꼴을 그리고 그 넓이를 구해보자 라고 했어요. 쌤이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라고 했어요. 파이를 3.14 3으로만 생각해도 60도가 조금 안 되는 각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1라디안이 60도가 조금 안 되는 57도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졌다라고 보면 돼요. 그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2라디안인 부채꼴은 어떻게 그리면 돼요? 옆에 1라디안인 거 한 개 더 붙여주면 그렇게 그려주면 걔가 바로 2라디안인 부채꼴을 그린 거죠. 2라디안. 그렸어요. 그 다음 넓이 구해보래요.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넓이 공식이 2분의 1 r제곱 세타니까 반지름의 길이 1이다. 그 다음에 세타는 2다. 어떻게 되죠? 1이 되네요. 1. 그래서 여기 요런 부채꼴의 넓이는 2가 돼요. 2번.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중심각의 크기가 2라디안인 부채꼴. 방금 그린 부채꼴을 겹치지 않게 최대 몇 개까지 그릴 수 있는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우리가 앞에 거를 이제 생각해 본다면 넓이가 2래요. 원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부채꼴의 넓이 2. 부채꼴의 넓이 1로 구했죠. 원의 넓이는 파이 r제곱 해서 r은 1이기 때문에 원의 넓이는 파이. 따라서 넓이가 겹치지 않으려면 부채꼴의 넓이 1을 최대 3개까지 그릴 수 있겠죠. 파이는 3.14니까. 따라서 몇 개까지? 최대 3개까지 그릴 수 있다. 우리가 60도가 약 안 되는 각이라고 한다면 얘는 120도가 조금 안 되는 각이니까 3개까지 최대 붙일 수 있다라고 인식해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요건 좀 그려놓고 싶어요. 우리가 반지름이 r일 때 똑같이 r만큼 갔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중심각을 1이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호의 길이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2r이라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중심각이 2가 되겠죠. 그래서 어쩌면 호의 길이가 r세타인 건 당연한 결과예요. 맞아요? 1일 때는 r, 2일 때는 2r, 중심각이 3이면 3r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반지름이 1인 걸 주로 이제 많이 이용할 거거든요. 만약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면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 호의 길이는 세타 자체가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은 중심각의 크기나 호의 길이나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아서 그냥 하나 더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 삼각함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 중학교 때도 이제 배웠던 내용들인데 우리 고등학교 오면서는 어떻게 더 확장되는지 준비학습 같이 풀어볼게요.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우리가 각 b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이 궁금하면 b를 왼쪽에, 오른쪽에는 직각이 되는 직각삼각형을 그렸습니다. 그래 놓고 우리가 3대 4대 5니까 이 빗변의 길이는 5임을 알죠. 사인 세타는 빗변부터 시작해서 빗변분의 높이였어요. 그래서 답은 5분의 3. 코사인 세타는 빗변부터 시작해서 밑변의 길이였습니다. 답은 5분의 4. 탄젠트 세타는 밑변의 길이분의 이렇게 해서 높이였죠. 그래서 답은 4분의 3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인, 쌓였다. 그럼 높이를 재죠.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또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는 기울기니까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해서 이런 특수각 30도, 45도, 60도 그다음에 뭐 특별하게 0도, 90도까지 해서 이미 중학교 때 배웠어요. 특수각의 삼각비를요. 어떻게 됐었냐면 우리가 0도인 거는 사인 0이 0, 높이가 0일 테니까 얘는 1, 탄젠트는 높이가 없으니까 0. 그 다음에 30도. 내가 30도의 삼각비가 궁금하면 왼쪽 옆에가 30도가 되고 오른쪽은 직각이 되는 이러한 삼각형을 머릿속에 상상하고 가장 짧은 변을 1, 가장 긴 변을 2, 그 다음 가운데 있는 값은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뭐가 되겠죠? 루트 3이에요. 그럼 사인 30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1.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탄젠트 30도는요? 루트 3분의 1. 우리 삼각함수가 엄청 많은 파트이기 때문에 이거 못 외우고 있으면 앞으로 계속 못해요. 얘는 진짜 툭 치면 툭 나올 만큼 숙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덧셈 뺄셈을 할 줄 알아야 곱셈 나눗셈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얘는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돼요. 45도 궁금하다. 그럼 왼쪽 옆에 45도. 오른쪽은 직각이 되게끔. 선생님 그림을 조금 못 그렸죠. 직각. 여기가 45도면 반대편도 45도. 즉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어서 1대 1대 피타고라스 쓰면 루트 2예요. 그래서 사인 세타는 루트 2분의 1. 유리하면 2분의 루트 2. 코사인 세타도 2분의 루트 2. 탄젠트 45도는 1. 사인 60도는 이번에는 왼쪽 옆이 60도. 그러니까 각을 좀 크게 그린 거죠. 선생님이 60도 각을 그리고 직각이 되게 하고. 그럼 여기가 60도예요. 가장 짧은 거, 가장 긴 변. 그럼 나머지가 요렇게. 그럼 사인 60도는 2분의 높이, 2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 그다음에 여기는 1, 여기는 여기가 0. 탄젠트 90도는 없다.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짜 빠르게 돼야 돼요. 진짜 빠르게. 그 다음에 30도가 뭐인 것도 우리 호도법으로 6분의 파인 것도 45도는 4분의 파인 것도 60도는 3분의 파인 것도 90도는 2분의 파인 것도 빠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인 3분의 파이다 라고 하면 사인 60도네 따라서 2분의 루트 3 이렇게 한 단계 오는 게 아니라 사실 바로 나와야 돼. 바로. 코사인 4분의 파이 45도네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 보다 더 빠르게 나와야 돼 사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달달달 외우고 이제 수업에 임해야 합니다.
마저 할게요. 교과서 70페이지, 프린트는 7페이지입니다. 학습 목표 삼각함수의 뜻을 안다.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여기가 A, B, C고 여기가 직각일 때, 그다음에 여기 뭐 길이가 A, B, C라고 했을 때 sin A, 요 각은 요 각에 대한 사인 값은 C분의 B라고 정의를 했고,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 A는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 A는 A분의 B, 밑변분의 빗변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했지만 우리 각의 크기는 이제 뭐 90도 이상, 120도는 물론이고 뭐 390도 막 이런 각들도 다 이제 삼각 함수 값을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확장된다면 우리는 각을 갖고 올 때 이제 X축, Y축을 가지고 오고, C초선은 원점부터 X축의 양의 방향, 얘가 C초선이고 동경을 그리죠. 일단 각이 있어야 그 각에 대응하는 삼각함수 값을 대응시킬 건데, 이거를 조금 지우고 싶네. 동경을 그리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동경이 아직 1사분면에 존재한다면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내가 여기 각도 세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반지름이 모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반지름이 모이든지 상관없이 원을 그려요. 원을 그려서 교점, 동경과 원의 교점에 X좌표, Y좌표, 그 다음에 반지름, 원을 그렸으니까 반지름이 생겼죠. 이걸 표시합니다. 그러면 X좌표는 여기가 X고 여기가 Y일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길이가 X, 이 길이가 Y예요. 중학교 개념을 확장한다면 우리가 사인 세타는 뭐라고 정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직각이니까 R분의 Y라고 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는요? R분의 X라고 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탄젠트 세타는요? X분의 Y라고 정의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반지름이 아무리 커져도, 반지름 다른 거 더 큰 거 한번 그려볼까요? 작은 걸 그릴 걸 그랬나? 반지름이 작은 아이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여기를 교점을 얘로 만든다고 해도 R분의, 얘가 반지름이죠. R분의 Y좌표나 큰 원의 반지름의 R분의 Y좌표나, 결국에 닮음인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것분의 이거나 이것분의 이거나 늘 값이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반지름이 모여도 상관이 없어요, 친구들. 그래서 다시 삼각함수의 정의를 봐보면, 각이 주어졌을 때 반지름이 R인 원을 그린다. 교점을 찍고 교점의 X좌표, Y좌표를 구해서 사인 세타는 R분의 Y로,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로,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로 정의해 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다면 굳이 우리가 이 각이 0도와 90도 사이가 아닌 각들도 삼각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겠죠. 됩니까? 그래서 다시 사인 세타는 R분의 Y좌표라는 거, Y좌표예요. 사인이 Y입니다. 코사인이 X좌표.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가 됩니다. 우리 개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각톡은 좀 나중에 하고요. 문제 볼게요. 지금까지는 삼각비를 0도에서 90도까지의 범위만 다루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각이 더 확장시켜서 일반각의 경우로 확장해보자. 각을 그리려면 좌표 평면을 그려야 돼요. 좌표 평면에서 C초선
원점5에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잡을 때 동경 OP가 나타나는 각 하나를 그리고 선생님이 1사분면 했지만 정의는 2사분면에 그려져 있네요. 각을 먼저 표현해서 그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자. 그럼 반지름이 R, 그냥 아무거나 설정해도 된다는 거죠. 반지름이 R인 원과 만나는 교점 P라고 표현합니다. 교점 P는 X, Y를 구해요. 그러면 R분의 X, R분의 Y, X분의 Y는 반지름이 크든 작든 세타의 값에 따라서 각각 하나로 정해진다. R분의 Y 값이 반지름이 바뀌어도 하나라는 거예요. R이 늘어날 때 교점의 Y좌표도 늘어나니까 똑같은 만큼. 그래서 하나씩 정해져서 봐요. 세타의 값에 따라 값이 하나씩 정해지니까 세타에 대한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타의 R분의 Y를 대응시키는 건 사인 세타의 정의고요. 세타의 R분의 X를 대응시키는 건 코사인 세타의 정의. 세타를 X분의 Y에 대응시키는 건 탄젠트 세타의 정의입니다. 이거와 같이 같은 내용 모두 세타에 대한 함수이다. 하나로 정해지니까. 각각 세타에 대한 사인 함수. R분의 X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 라고 하고 기호로는 y는 사인 세타, y는 코사인 세타, y는 탄젠트 세타. 사인 세타 정의 다시 뭐다? R분의 그렇죠. Y좌표. 코사인 세타 정의 뭐다? R분의 X좌표. 탄젠트 세타의 정의 뭐다? X분의 Y좌표. 이렇게 정의한 함수들을 통틀어 세타에 대한 삼각함수다.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를 통틀어서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신처럼 보이지만 사인의 약자여서 사인이라고 읽어야 되고 나만 신으로 보이죠? 코사인은 코사인의 정의여서 COS로 쓰고 탄젠트를 줄여서 TAN과 같이 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 않아요. 삼각함수 어려워했지만 삼각함수 어렵지 않습니다. 각을 그려요. 그 다음에 원을 그려요. 그럼 각과 원에 교점이 있겠죠. 그 교점을 X, Y. 원이니까 반지름 R. 요 세 값을 알면 R분의 Y가 사인값, R분의 X가 코사인값, X분의 Y가 탄젠트 값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 각과 원의 교점, 반지름 구하면 세 개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보기 같이 한번 볼게요.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동경, 각이랑 원이랑 교점이 얘래요. 그럼 4,-3을 찍는 거예요. 4,-3 찍으니까 X축에서 4 찾고 Y축에서 -3 찍어서 이 점이 각과 원의 교점이구나. 그러면 셈이 뭐뭐 할라 했어? 4,-3이에요. 반지름은 뭐예요? 3대 4대 5겠죠. 여기서 쓰는 게 4의 제곱, -3의 제곱. 그럼 사인 세타의 정의 뭐라고요? R분의 Y좌표라고요. 그럼 R이 5고 Y가 -3이니까 이렇게.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좌표니까 R분의 X좌표.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해서 삼각함수의 정의를 배워봤어요. 여기 네모칸 있는 내용은 뭐냐면 나중에 다시 할 거긴 한데 우리 탄젠트의 정의가 쌤이 아까는 살짝 얘기 안 하고 넘어갔는데 X좌표분의 Y좌표예요. 따라서 X가 0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0이 아닌 데서만 탄젠트를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X가 0인데 어디예요? X축에서 0 찾아봐요. 여기죠. 여기 있는 애들은 X값이 다 0이에요. Y축 위에 있는 애들은. 그럼 여기에 동경과
원의 교점이 생긴다면 x좌표가 0이 되기 때문에 탄젠트는 정의되지 않죠. 여기에 해당하는 각도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그런 아이들은 정의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2분의 파이, n이 1일 때 2분의 3파이. n이 2면 한 바퀴 돌고 2분의 파이. n이 3이면 3파이니까 2파이, 3파이 가고 2분의 파이니까 다시 2분의 3파이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일 때는 탄젠트가 정의되지 않는다라는 게 좀 나와 있는 거고요. 문제 1번 쌤이 해볼게요. 말이 어려워도 그냥 각이랑 원의 교점을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림에서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를 한번 찍어봅시다. 여기가 마이너스 12, 여기가 그러면 쭉쭉쭉쭉쭉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 교점 되게 중요한 점이에요. P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다. 그 다음에 각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세트한 거죠. 왜? 각이랑 원의 교점이 얘라고 했으니까 얘가 각인 거예요. C초선 얘, 동경 얘. 그럼 사인 세타 궁금하대. 사인 세타의 정의 뭐죠? R분의 Y좌표예요. 반지름은 뭐예요? 13이에요. 13분의 Y좌표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하면 돼. 되게 쉽죠? 코사인은 R분의 X좌표다. 반지름 13, X좌표.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되겠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봅시다. 고생 많았어요.